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 파트너 행복한 습관 TV의 홍영길 박사입니다.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운동을 열심히 해도 뱃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 도대체 뭘까요? 매일 아침 헬스장 가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60대 김정우 어르신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벌써 6개월째 운동하고 있는데 뱃살은 그대로예요. 뭔가 잘못된 걸까요? 이런 경험,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사실 중년 이후 뱃살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치명적인 건강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이 2023년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부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은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일반인보다 3배 이상 높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무려 50%나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발견이 있습니다. 운동보다 먼저 잡아야 할 생활 습관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바로 그 핵심적인 생활 습관 5가지를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습관들을 바꾸기만 해도 내장 지방을 10%에서 15%까지 줄일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도 함께 공유해 드릴게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 한번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건강 정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왜 뱃살이 이렇게 위험한지부터 정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단순히 보기 싫은 지방 덩어리 정도로 생각하시는데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복부에 쌓이는 내장 지방은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지방입니다. 간, 췌장, 장 같은 핵심 장기들 주변에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내장 지방은 단순히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활발하게 호르몬과 염증 물질을 분비합니다. 2021년 임상내 분비학 대사저널에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 있어요. 내장 지방이 1kg 증가할 때마다 제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약 7%씩 증가한다는 거예요. 만약 내장 지방이 3kg 늘어나면 당뇨 위험이 20% 이상 올라간다는 뜻이죠.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58세 박미숙 여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박 여사님은 키 160cm에 몸무게 58kg으로 겉보기에는 표준 체중이었어요.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복부 CT를 찍어보니 내장 지방 면적이 150제곱센티미터나 나왔어요. 정상 기준인 100제곱센티미터를 훨씬 초과한 거죠. 그리고 1년 후 당뇨 전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런 경우가 바로 마른 비만, 즉 숨겨진 내장 지방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날씬해 보여도 복부 깊숙이 쌓인 내장 지방이 우리 몸을 서서히 병들게 만드는 거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미국 심장협회가 202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복부 비만인 사람들의 심근경색 발생률이 일반인보다 2.3배 높다고 합니다. 내장 지방에서 분비되는 염증성 물질들이 혈관벽에 염증을 일으키고 동맥경화를 촉진시키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어요. 허리둘레가 남성 90cm, 여성 85cm를 넘으면 대사증후군 위험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대사증후군이라는 건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상태로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어요. 2020년 국제비만저널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생활습관 교정만으로도 내장 지방을 10%에서 15%까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한 운동이나 값비싼 치료 없이도 말이에요. 65세 이상 고령자 1200명을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단순히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조정하고 수면 패턴을 개선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어요. 12주 만에 평균 허리둘레가 3.2cm 줄어들고 내장 지방 면적이 평균 12% 감소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가 나타난 분들의 혈당 조절 능력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당화혈색소 수치가 평균 0.4포인트 낮아지고 인슐린 저항성도 20% 이상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뱃살이 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뱃살이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2022년 프론티어스인 에이징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염증성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이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인터루킨-6과 TNF-알파라는 염증 물질들이 혈액 속에서 높은 농도로 검출되는데 이 물질들이 바로 노화를 촉진시키는 주범이에요.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증가하면 우리 몸의 세포들이 빠르게 늙어갑니다. 피부가 거칠어지고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가 약해지는 거죠. 또한 뇌 기능도 저하되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텔로미어와의 관계예요. 텔로미어라는 건 염색체 끝에 있는 보호막 같은 구조물인데 이게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2019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내장 지방이 많은 사람들의 텔로미어 길이가 평균보다 15% 짧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로 올해 62세인 최영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5년 전까지만 해도 최 어르신은 심한 복부비만으로 고생하셨어요. 허리둘레가 105cm나 되고 혈압도 15,095mmHg로 높았죠. 그런데 생활 습관을 체계적으로 바꾸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규칙적인 식사 시간,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를 통해 2년 만에 허리둘레를 88cm까지 줄이셨어요. 그리고 혈압도 12,580mmHg로 정상화되었고 더 놀라운 것은 피부 상태와 활력도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는 거예요. 주변 분들이 10살은 젊어 보인다고 말할 정도였죠. 메이오 클리닉에서 2021년 발표한 대규모 추적 연구도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50세 이후에 복부 비만을 관리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의 평균 수명을 비교했는데 뱃살을 잘 관리한 그룹이 평균 3년에서 4년 더 오래 살았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서 건강 수명의 연장을 의미해요. 즉, 병상에 누워서 고생하는 시간은 줄이고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는 거죠.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생활 습관들이 문제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잘못된 식사 패턴이에요. 많은 시니어분들이 저녁에 과식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하루 종일 바쁘게 지내다가 저녁에 몰아서 드시는 분들이 많죠.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2022년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총 칼로리의 40% 이상을 저녁 6시 이후에 섭취하면 인슐린 저항성이 35% 증가한다고 해요.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따라 호르몬 분비가 달라져요. 저녁이 되면 멜라토닌이 분비되면서 대사 활동이 느려지죠. 이때 많은 음식을 먹으면 제대로 소화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워요. 특히 복부 주변의 내장 지방 형태로 쌓이게 됩니다. 실제로 야식 습관이 있던 67세 김순례 할머니의 경우를 보면 매일 밤 9시경에 라면이나 빵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115mg/dl로 당뇨 전 단계가 나왔고 복부 CT에서도 내장 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되어 있었죠. 하지만 저녁 6시 이후에는 물과 차만 드시도록 식습관을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어요. 공복혈당이 98mg/dl로 정상화되었고 허리둘레도 4cm나 줄어들었어요. 또 다른 큰 문제는 불규칙한 식사예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대충, 저녁은 과식하는 패턴이죠. 이런 식사 패턴은 우리 몸의 대사 시계를 완전히 망가뜨려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는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생체 시계가 있어요. 이 시계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규칙적인 식사가 필수예요. 불규칙한 식사는 이 생체 시계를 혼란시켜서 호르몬 분비를 어지럽히고 결과적으로 뱃살 축적을 가속화시킵니다.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는 것은 정말 위험해요. 2020년 영양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아침을 거르는 사람들의 복부 비만 위험이 40% 높다고 해요. 아침을 먹지 않으면 점심과 저녁에 폭식하게 되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인슐린 분비가 불안정해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건강한 음식만 먹으면 살이 안 찐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물론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건 중요하지만 총 칼로리 섭취량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견과류나 아보카도, 올리브 오일 같은 건강한 지방도 칼로리가 높아요. 아무리 몸에 좋다고 해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살이 찔 수 있어요. 하루 권장 칼로리를 500칼로리 이상 초과하면 일주일에 약 0.5kg씩 살이 찌게 됩니다. 72세 박정수 할아버지의 경우 건강에 좋다는 견과류를 하루에 한 봉지씩 드셨어요. 견과류 한 봉지가 약 400칼로리인데 이것만으로도 하루 권장 칼로리를 초과한 거죠. 견과류를 하루 한 줌 정도로 줄이고 다른 식습관도 함께 개선하신 후 6개월 만에 5kg을 감량하셨어요. 이제 수면 부족과 스트레스가 뱃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중요한 요소예요. 수면 부족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심각해요. 2020년 슬립 저널에 발표된 메타 분석 연구를 보면 하루 5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들의 비만 위험이 45%나 증가한다고 해요. 특히 복부 비만 위험은 더욱 높아서 60%까지 증가합니다. 왜 잠이 부족하면 뱃살이 찔까요? 여기에는 복잡한 호르몬 메커니즘이 관여해요. 먼저 수면이 부족하면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그렐린 호르몬이 증가하고 포만감을 주는 렙틴 호르몬은 감소해요. 그래서 자꾸 뭔가 먹고 싶어지는 거죠. 또한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증가시켜요. 코르티솔은 특히 복부 지방 축적을 촉진하는 대표적인 호르몬이에요. 2019년 내분비학 리뷰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만성적으로 코르티솔이 높은 사람들은 내장 지방이 일반인보다 30% 이상 많다고 해요. 실제로 불면증으로 고생하던 59세 이미경 여사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여사님은 매일 밤 새벽 2시가 되어야 잠이 들고 아침 오시면 깨어나셨어요.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3시간 정도밖에 안 되었죠.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사님의 식욕이에요. 하루 종일 뭔가 먹고 싶어 하시고 특히 밤늦게 단 음식을 찾으셨어요. 체중도 1년 사이에 8kg이나 늘었고 대부분이 복부에 축적되었어요. 수면 습관을 개선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하셨어요. 침실 온도를 18-20도로 유지하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시고 저녁 식사도 6시 이전에 마치셨어요. 또한 오후에는 카페인 섭취도 완전히 중단하셨죠.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수면 시간이 7시간으로 늘어나면서 과도한 식욕이 조절되기 시작했고 6개월 만에 체중을 5kg 감량하셨어요. 특히 허리둘레가 7cm나 줄어든 것이 가장 큰 변화였어요. 스트레스 관리도 마찬가지로 중요해요.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 분비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서 복부 비만을 유발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건강 걱정, 경제적 부담, 가족관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으시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은 생존 모드로 전환돼요. 에너지를 저장하려고 하고 특히 내장 주변의 지방을 축적하려고 해요. 이는 원시시대부터 내려온 생존 본능이에요. 위험한 상황에서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거죠. 그런데 현대사회의 스트레스는 원시시대와 달라요. 실제로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우리 몸은 여전히 원시적인 방식으로 반응해요.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어요. 명상이나 요가, 깊은 호흡법이 대표적이에요. 하루 10분간의 명상만으로도 코르티솔 수치를 20% 이상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69세 정현수 할아버지의 경우 은퇴 후 갑작스러운 생활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에 1년 만에 허리둘레가 15cm나 늘어나셨어요. 불안감과 우울감도 심하셨고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셨죠. 그런데 매일 아침 30분씩 공원에서 산책하면서 명상을 하시고 취미 활동으로 서예를 시작하신 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정신적으로 안정되면서 과식하는 습관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었고 8개월 만에 허리둘레를 10cm 줄이셨어요. 이제 시니어분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용적 루틴과 생활 팁들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침 공복 물 마시기 습관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2019년 휴먼 뉴트리션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아침 공복에 물 500ml를 마신 사람들이 하루 총 칼로리 섭취량이 평균 200칼로리 줄어들었다고 해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아침 공복에 물을 마시면 위장이 팽창되면서 포만감이 생겨요. 그래서 아침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조절되는 거죠. 또한 밤사이 탈수된 몸에 수분을 보충해 주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어요. 물의 온도도 중요해요. 너무 차가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이 좋아요. 찬물을 마시면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위장 기능이 약해서 더욱 주의해야 해요. 실제로 74세 김영희 할머니는 이 습관 하나만 바꾸셨는데 3개월 만에 2kg을 감량하셨어요. 다른 건 전혀 바꾸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물 한 컵만 마셨을 뿐인데 말이에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아침 식사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고 변비도 개선되었다고 하세요. 두 번째는 저녁 식사 후 10분 가벼운 산책이에요. 이것도 정말 간단하지만 효과는 놀라워요. 2022년 다이어비티스 케어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식사 후 10분간 가벼운 산책을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15% 낮았다고 해요. 식사 후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대량 분비되는데 이때 여분의 당분이 지방으로 전환되어 복부에 축적돼요. 그런데 식사 후 가벼운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포도당을 소모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어요. 산책의 강도는 아주 가벼워도 돼요. 분당 80-90보 정도에 천천히 걷기면 충분해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 걸으시면 돼요.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거예요. 66세 조만식 할아버지는 매일 저녁 식사 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시는 습관을 만드셨어요. 처음에는 귀찮아 하셨지만 아내분과 함께 대화하며 걷다 보니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고 해요. 6개월 후 건강검진에서 공복혈당이 20mg/dl라 낮아졌고 허리둘레도 5cm 줄어들었어요. 세 번째는 식사 순서법이에요.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는 거예요. 이 방법의 효과는 정말 놀라워요. 2020년 네이처 메디신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이런 순서로 식사한 사람들의 식후 혈당이 20%나 낮아졌다고 해요.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날까요? 채소를 먼저 먹으면 식이섬유가 위장에서 젤 형태의 막을 만들어요. 이 막이 나중에 들어오는 당분의 흡수를 늦추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인슐린 분비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 또한 채소로 어느 정도 배를 채우면 탄수화물 섭취량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요. 특히 뿌리채소보다는 잎채소가 더 효과적이에요. 상추, 배추, 시금치, 브로콜리 같은 채소들이 좋아요.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고 계신 71세 안정숙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할머니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신 후 이 식사 순서법을 시작하셨어요. 매 끼니마다 반찬으로 나온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천천히 드시고 그 다음에 생선이나 두부 같은 단백질, 마지막에 밥을 드셨어요. 3개월 후 당화혈색소 수치가 6.2에서 5.8로 떨어졌고 체중도 3kg이나 감량하셨어요. 할머니 말씀으로는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더 오래 지속되고 식후에 졸리거나 나른한 증상도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세요. 네 번째는 물 섭취량 늘리기예요.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는 거예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으시는데 이는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고 뱃살 축적을 촉진해요. 물은 우리 몸의 모든 대사 과정에 필요해요. 지방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과정에도 충분한 수분이 필요하죠. 탈수 상태가 되면 신진대사율이 최대 30%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물 마시는 방법도 중요해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컵을 마시면 포만감도 생기고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다만 식사 중에는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마세요. 소화액이 희석되어 소화에 방해가 될 수 있어요. 5번째는 규칙적인 수면 시간 지키기예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예요. 주말이라고 해서 늦잠을 자거나 늦게 자면 생체 리듬이 망가져요. 수면 환경도 중요해요.
침실 온도는 18-20도 정도로 시원하게 유지하고 가능한 한 어둡게 만드세요. 작은 전자기기의 LED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할 수 있어요.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뇌를 각성시켜서 잠드는 것을 방해해요. 대신 따뜻한 우유나 카모마일 차를 마시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는 것이 좋아요. 실제로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던 68세 최병호 할아버지는 이런 수면 습관을 만드신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이전에는 밤마다 뒤척이다가 새벽 3-4시에 잠이 들어 하루 종일 피곤하셨는데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든 후 7시간씩 깊게 주무시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체중도 4개월 만에 6kg 감량하셨어요. 이제 생활 습관을 실천할 때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갑작스러운 변화예요. 많은 분들이 뭔가 결심을 하시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세요. 예를 들어, 내일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운동하고, 식사량도 절반으로 줄이고, 간식도 완전히 끊겠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변화는 대부분 실패로 끝나고, 오히려 스트레스만 증가시켜요. 우리 몸과 마음은 급격한 변화에 저항하도록 되어 있어요. 변화는 천천히 하나씩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첫 주에는 아침에 물 한 컵 마시기만 실천하세요. 이것이 완전히 습관이 된 후, 그 다음 주에 저녁 산책을 추가하는 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또 하나 주의할 점은 개인차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본인에게도 반드시 맞는 것은 아니에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더욱 신중해야 해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생활 습관을 바꾸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세요. 예를 들어, 당뇨약을 복용 중이신데 갑자기 식사량을 크게 줄이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실제로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시던 73세 박영수 할아버지의 경우 식사량을 급격히 줄이셨다가 저혈당으로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후로는 의사와 상담하면서 천천히 식습관을 개선해 나가셨어요. 수면제나 건강기능식품의 과도한 섭취도 위험해요. 수면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수면제에만 의존하면 안 돼요. 수면제는 일시적인 해결책일 뿐이고 장기간 복용하면 의존성이 생길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먹으면 뱃살이 빠진다는 광고를 보고 여러 제품을 동시에 복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는 오히려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보조적인 역할일 뿐이에요.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잘못된 상식들을 바로잡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뱃살은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완전히 틀린 상식이에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기초대사율이 떨어지고 호르몬 변화가 생기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것이 뱃살을 포기해야 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아요. 2021년 발표된 대규모 연구를 보면 60세 이후에도 적절한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내장 지방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연구에 참여한 70대 참가자들 중 80%가 6개월 내에 의미 있는 복부 둘레 감소를 경험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변화가 단순히 체중 감량을 넘어서 전반적인 건강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혈압이 안정되고 혈당 조절이 개선되고 심지어 관절염 증상까지 완화된 분들이 많았어요. 실제로 78세 고령인 장순자 할머니의 사례를 보면 할머니는 이 나이에 무슨 다이어트냐며 포기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딸의 권유로 생활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기로 하셨어요. 식사 시간을 규칙적으로 맞추고 저녁에 가벼운 산책을 시작하셨죠. 8개월 후 할머니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허리 둘레가 12cm나 줄어들었고 20년간 복용하던 혈압약도 의사와 상의 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활력이었어요. 하루 종일 피곤해하시던 할머니가 오후에도 활기차게 지내실 수 있게 된 거죠. 두 번째 오해는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는 생각이에요.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려면 복근 운동이나 유산소 운동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잘못된 상식이에요.
2022년 WHO에서 발표한 비만 관리 가이드라인을 보면 체중 관리에서 운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30% 정도라고 해요. 나머지 70%는 식습관, 수면, 스트레스 관리 같은 생활 습관이 차지해요. 특히 뱃살의 경우 운동보다는 식습관이 더 중요해요.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해도 잘못된 식습관을 유지하면 뱃살은 빠지지 않아요. 반대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식습관만 잘 관리해도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실제로 관절염으로 인해 격렬한 운동을 할 수 없었던 65세 김정혜 여사의 경우 운동은 전혀 하지 못했지만 식습관과 수면 패턴만 개선해서 6개월 만에 허리둘레를 8cm나 줄이셨어요. 물론 운동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니에요. 적절한 운동은 근육량 유지, 골밀도 증가, 심폐기능 개선 등 많은 이점이 있어요. 하지만 뱃살을 빼는 것이 목표라면 운동보다는 생활습관 개선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 오해는 굶으면 빨리 빠진다는 생각이에요. 이건 정말 위험한 발상이에요. 극단적인 칼로리 제한은 일시적으로 체중을 줄일 수는 있지만 대부분 근육량이 빠지는 거예요.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은 오히려 보존되는 경우가 많아요. 2020년 비만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하루 800칼로리 이하의 극단적인 식단을 유지한 그룹과 적절한 칼로리 제한을 한 그룹을 비교했어요. 초기 체중 감량은 극단적인 식단 그룹이 더 컸지만 6개월 후에는 오히려 적절한 칼로리 제한 그룹이 더 많은 지방을 잃었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요요 현상이에요. 극단적인 식단으로 빠진 체중의 90%가 1년 내에 다시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더 나쁜 것은 되돌아온 체중의 대부분이 지방, 특히 내장 지방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시도했던 61세 이순옥 여사의 경우 한 달간 하루 600칼로리만 섭취하는 식단을 실행하셨어요. 한 달 만에 8kg을 감량했지만 너무 힘들어서 중단하셨죠. 그런데 3개월 후에는 원래 체중보다 3kg이 더 늘어나셨어요. 게다가 체성분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은 줄고 지방량은 늘어난 상태였어요. 이런 극단적인 방법 대신 하루 칼로리를 300-500칼로리 정도만 줄이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이 정도면 한 달에 1-2kg 정도의 건강한 체중 감량이 가능해요. 네 번째 오해는 탄수화물은 무조건 나쁘다는 생각이에요. 최근에 저탄수화물 식단이 인기를 끌면서 많은 분들이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려고 하시는데 이것도 위험할 수 있어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특히 뇌는 포도당에 크게 의존해요. 탄수화물을 극도로 제한하면 집중력 저하, 피로감, 변비, 어지러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탄수화물의 종류예요. 단순 탄수화물인 설탕, 흰쌀, 흰빵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뱃살 축적을 촉진해요. 반면 복합 탄수화물인 현미, 통밀, 귀리는 혈당을 천천히 올리고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요. 또한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으면 세로토닌 분비가 감소해서 우울감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이미 세로토닌 분비가 젊은 사람보다 적은데 탄수화물까지 끊으면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적절한 탄수화물 비율은 전체 칼로리의 45-50% 정도가 좋아요. 다만 정제된 탄수화물보다는 통곡물을 선택하시고 식사 순서법을 활용해서 혈당 상승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뱃살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신호입니다. 내장지방은 당뇨병, 심혈관 질환, 대사증후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염증성 물질을 분비해서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둘째, 생활습관 개선이 운동보다 더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식사 시간,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 관리만으로도 내장 지방을 10-15%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아침 공복에 물 한 컵 마시기, 저녁 식사 후 10분 산책하기, 식사 순서 바꾸기 같은 간단한 습관들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넷째, 극단적인 방법은 피하세요. 굶기, 무리한 운동, 과도한 건강기능식품 섭취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5째, 개인차를 고려하세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시거나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면서 생활 습관을 개선해 나가세요. 6째, 인내심을 가지세요. 건강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소 3-6개월은 꾸준히 실천해야 의미 있는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벽을 추구하지 마세요. 가끔 실수하거나 하루 이틀 놓치는 것은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뱃살 관리는 단순히 외모를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위한 투자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니어를 위한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 그리고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운동 방법들을 실제 시연과 함께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습관들 중 하나라도 실천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이나 궁금한 점들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건강하고 가벼운 삶, 행복한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세요.